자, 반갑습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를 담당하는 저는 민희열입니다. 먼저 수복 입강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복이 강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민법의 중요 내용이 핵심이죠. 핵심을 반복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해야지 되죠. 그 핵심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고 그 출제되는 내용을 알아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출문제가 나침반이 되죠. 기출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됐던 것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또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출문제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 공부는 조문 판례 공부예요. 이게 어떤 사건에 조문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이 문제 해결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조문이 법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법 규정이 법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판례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판례의 출제 비중이 보통 85% 이상이죠. 그래서 올해도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그래서 판례 결론을 물어봐요. 그래서 판례 결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판례 결론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10문제 정도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죠. 더 많이 나올 때는 1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잘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숙보기 교재를 만들어 놨죠. 그것들을 반복 학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문제를 훈련해 두시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희열 강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키워드 암기법으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강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법학의 출발점, 법학의 어머니 그러면 이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양도 많고 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강의, 체계적 이해 이건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 이것들을 제가 이 키워드 암기법으로 개발을 해서 그걸로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놨죠. 근데 그것들로 점수가 잘 나온다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량을 머릿속에다 다 암기해가지고 넣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한 것들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 놓듯이 공부를 해두면 연상기법으로 기억이 잘 돼요. 그렇게 돼 있었지. 좀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맞아. 거기 있었지.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잘 되고 또 결국은 이 어떤 사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 간에 어떤 싸움이 있어.
아니면 뭐 3사람, 4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요걸 요렇게 처리하세요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잘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출 문제가 나침반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의 반복, 변형이거든요. 기출 문제를 반복하고 변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잘 알면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출 문제 밖에서 간혹 한두 문제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잡으려고 한도 끝도 없이 막 양을 들리다 보면 아예 민법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몇 개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몇 개 틀려도 괜찮다. 민법은 8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수보기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점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쭉 잘 따라가시고 끊기지만 않고 공부를 하시면 뭐 75점, 80점 맞는 것은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다. 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열과 수보기로 합격하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요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 설명을 들었더니 와, 머릿속에 그게 막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잖아요. 그 많은 정보가 쫙 들어갈 건데 그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다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의 듣기를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한 반복.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스페셜 에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설거지 할 때나 출퇴근할 때나 또는 뭐 이게 산책할 때나 계속 이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 꽂아놓고 계속 듣다 보면 밴드에 이런 글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이 꿈에 나왔다고 민법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겠죠. 어쨌거나 그만큼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글 보내주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합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보기 교재를 반복 학습하시는 건데 이 기본적인 수보기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빈출지문 이게 나무 보기인데 나무까지 같이 다 정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보기 교재는 아예 내용을 쫙 압축적으로 줄여놨잖아요. 압축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민법 공부가 되게 재밌거든요. 진짜로 재밌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재밌는데 시험 공부는 또 인생은 가다 보면 약간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합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게 인내죠. 인내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열 구호가 이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이다 보니 사실 떨어지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출발을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골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골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결승선까지 가야 돼요. 그러시려면 마지막 2달, 또 마지막 2주, 마지막 이틀, 그리고 시험장, 시험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너무 급히치를 올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피치를 많이 올리는 거다. 그동안에는 쭉 평균적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평균적으로. 다만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해가면서 또 공부까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짜투리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이용 잘 하시면서 하시는데 좀 나태해질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절대 붙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공부하시면 정말로 절대 붙게 됩니다. 합격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 붙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합격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민법에 대해서 잠깐 봐볼게요. 공인중개사민법의 구성 그랬는데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자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거 한번 봐볼까요?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건 나머지 또 일반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민법은 일반법이네. 그 다음에 총칙이 있으면 총칙 말고 각칙이 있구나. 요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법 공부하실 때 그냥 우리 그 용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생활 용어 속에서 끌어오면 돼요. 국어를 조금만 할 줄 알면 법 공부는 쉬워져요. 특별히 있으면 일반이 있구나. 근데 일반은 따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민법이 일반법, 민사특별법이 특별법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일반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민법에 보면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이게 렌트비를 주고 빌렸으면 다 임대차예요. 렌트비를 주고 빌렸으면 임대차인데 예를 들면 뭐 호텔, 여관 아니면 펜션 또는 뭐 자동차 렌트 뭐 자전거도 렌트할 수 있죠. 다 임대차죠. 그런데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특별히 좀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과 VIP를 조금 구별해서 VIP는 좀 더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도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칙, 각칙이 있는데 각칙에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서 총칙에 딱 규정해 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죠. 뭐 이를테면 우리 계약법에도 계약이 있고 물권법에도 계약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총칙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름을 하나 이제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가 한꺼번에 설명해 줘 버리죠. 안 그러면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하는 걸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 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출제 비중이 이렇게 올해도 똑같은데 벌써 한 지금 7, 8년 돼가고 있습니다.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죠. 근데 우리 합격하는 데는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론 점수가 좋으면 민법이 좀 낮아도 되고 또 이 개론 점수를 좀 얻기 어려운 분들은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죠. 근데 오히려 되는 분들은 민법 점수가 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민법을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계속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스페셜 에듀 사이트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 민법은 미니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또 저한테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붙는다.